네, 분석 작업 문제 3번 분석 작업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금의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C13번 셀의 이름은 환율, F11번 셀의 이름은 이익금 합계로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일 먼저 이름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는요. 수식에 가셔가지고 이름 관리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면요. 첫 번째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이름이 환율입니다. 환율 잡아주고요. 참조 대상 부분은 다 지웁니다. 지우고 C13번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C13번 셀 클릭했고요. 확인. 그럼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이익금 합계, 이익금 합계라고 이름 정의를 하고요. 참조 대상 부분이 F11번이네요. F11번 셀 클릭합니다. 확인. 됐죠? 그럼 두 개의 이름이 정의가 됐고요.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2번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데이터에 가셔서요. 가상 분석 안에 가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시나리오 관리자가 올라오면요. 추가합니다.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환율 인상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1200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변경셀이 아까 우리 이름 정의하셨던 C13번 셀 환율로 이름 정의했던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시나리오 값이라고 올라오고 환율이라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내가 이름 정의한 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안 올라오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1200원으로 정의하시고 추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시나리오 2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대로 추가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율 인하 하시고요. 변경셀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한번 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1000원이 되네요. 하시고. 그럼 시나리오 1과 2를 다 만들었습니다. 확인 누르면요. 시나리오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보면 환율 인상과 환율 인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요약. 자,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요약하겠습니다. 요약 하면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셀 부분이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줬던 F11번 셀 이익금의 합계가 결과셀이 됩니다. F11번 셀 클릭하시고요. 확인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값 나오고요. 환율 인상, 환율 인하, 1200원, 1000원, 1000원. 그 다음 변경셀이 환율이었죠. 그 다음 이익금의 합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값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에 있는 값은 맞는지 틀린지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문제가 제대로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는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게 요 이익금의 합계 부분에 수식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면서 문제를 복원하면서 수식을 넣지 않고 값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밑에 보면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의 뒤에 위치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시트 이름을 보자고요. 시트 이름에. 지금 분석 작업 1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왔죠? 얘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시나리오 요약을 잡고, 요약 시트를 잡고, 분석 작업 1 뒤로 가져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분석 작업 1, 시나리오 요약, 분석 작업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옮기라는 문제가, 시나리오 요약의 위치를 옮기라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그냥 두시오라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두시오라고 두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옮기라고 하면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 정의할 때, 그 다음 시나리오 만들 때 오타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1번 해봤고요.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미술 실용아트 강좌에서 강좌별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과 최대값이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과정에 대한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으로 하고요. 최대값과 평균은 표시 순서에 관계없이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균을 먼저 하든지 최대값을 먼저 하든지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범위수 하시고 정렬이죠. 정렬 클릭하시고요. 정렬 기준을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과정이고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하시고요. 확인하면 이 과정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부분합으로 갑니다. 부분합으로. 부분합은 데이터에 와서 이쪽 제일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그룹할 항목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정별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이 과정이 됩니다. 과정 하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 평균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평균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요. 평균 하시고요. 모집 인원과 수강료입니다. 모집 인원과 수강료를 클릭하시고요. 이 두 개가 클릭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부분합을 불러오겠습니다. 부분합 클릭하시면은 또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나왔죠.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요. 평균만 최대값으로 바뀝니다. 그럼 과정별 최대값을 구하는데 모집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밑에 하나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제하셔야만 중첩이 되죠.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중첩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던 평균 데이터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각 초급 최대값, 평균, 최대 평균, 역시 밑에까지 최대 평균이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자, 문제 4번 기타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 매크로 작업을 하십시오. 차트 작업까지 한 다음에 저장까지 다 누르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작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업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의 경우에 이 차트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차트가 삭제되는 경우에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두시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고 모건 스탠리 계열이 이 문제에 있는 그림과 같이 차트의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부터 바꿉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 그럼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모건 스탠리 계열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모건 스탠리 계열만 추가를 해 넣어야 되겠네요. 어디에서? 이쪽엔 다 돼 있다. 그죠? 가로 항목축에는 값이 다 남아 있으니까 두면 되고요. 이쪽에 추가를 해 넣어야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계열 이름이 모건 스탠리죠.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 값이 그대로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8년까지 확인. 그러면 모건 스탠리 계열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를 넣고 나니까 이쪽 항목, 편집 항목에 가로 항목축에 보니까 값이 그냥 1, 2, 3, 4로만 나와요. 얘들도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해서 위에 연도 확인. 그러면 이제 JP 모건, UBS, 모건 스탠리까지 다 됐고요. 그리고 넣고 나서 보니까 범례를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 UBS라고 되어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얘를 잡고 모건 스탠리 클릭하시고요. 위로 이동하시면은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확인. 자, 그럼 차트에 모건 스탠리 계열이 추가가 됐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또 문제와 동일하게 제일 상단에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네요. 차트 제목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이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이네요. 하시고요. 글꼴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공서죠. 공서체 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는 12입니다. 글꼴 크기 12로 바꿔주시고요.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세로 갑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주 단위를 2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로 갑축이죠. 자, 레이아웃 가셔가지고요. 축 제목, 세로 축 제목, 가로 제목 클릭하시면 축 제목이라고 나올 겁니다. 지우고 괄호 열고 단위 퍼센트인가요? 퍼센트 괄호 닫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축을 클릭하십니다. 축을 이렇게 세로 갑축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위쪽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1번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고정으로 시키시고 얘만 2로 바꿉니다. 2로 주 단위를 2로 맞추시면 됩니다. 다 됐네요. 닫고요. 그럼 이쪽 세로 갑축이 주 단위 2씩 건너뛰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UBS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UBS 붉은색 그래프가 UBS죠. 한 번만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레이블 추가 이렇게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 이게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에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선택 영역 서식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1번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테두리 스타일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 닫으시면 이 차트 문제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의 1번 문제 매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매크로 정의부터 먼저 다 합니다. 매크로 기록부터 다 해 놓으시고 도형을 만들고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도구 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은 시작할 때 빈 곳에 클릭해 놓고 시작하세요. 내가 비율을 내겠다 혹은 합계를 내겠다 여기다 클릭하고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빈 곳에 클릭하고 작업을 들어가는 게 오류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자,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가 합계 매크로입니다. 합계 매크로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합계입니다. 그 다음 B14에서 I14 영역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요. 합계 낼 곳 수식에 가셔서 합계니까 자동 합계 바로 가시면 돼요. 썸 쓰셔도 되고요. 자동 합계로 하셔도 됩니다. 합계하시고요. 범위가 제대로 쌓여져 있는지 확인이 됐으면 엔터 치시면요.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I14번까지 당겨줍니다. 그럼 합계가 다 구해졌네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가서 반드시 기록 중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크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빈데 클릭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하시게 될 게 이제 J4에서 J14 영역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하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비율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만들죠. 매크로 기록 하시고요. 이번에 매크로 이름이 비율입니다. 비율 하셨고요. 확인. 그럼 지금 매크로가 기록 중입니다. 자, 비율 클릭하시고요. J4번 셀에 먼저 클릭한 다음에 equal 괄호 열고 총합 나누기 정원입니다. 정원 한 다음에 괄호 닫아주고 곱하기 100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문제에서 엔터 치시면 비율이 나왔고요. 이 비율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J14까지 당겨줬습니다. 당겨주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홈에 가셔서 자릿수 늘림 클릭 하나 둘 그럼 자릿수가 비율의 자릿수가 두 자리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를 걸겠습니다. 기록 중지.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두 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매크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도형을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도형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L4에서 M5에다가 만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L4에서 M5 사이에다가 도형을 하나 만들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가셔가지고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하시고요. Alt키 반드시 누르신 다음에 L4에서 M5까지 하나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합계라고 바로 적겠습니다. 적고 엔터 치시면 안됩니다. 적고 나서 반드시 빈 곳에 클릭을 하시고요. 합계 매크로 합계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안쪽에다 클릭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도형 위에서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하시면요. 합계 매크로 이름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확인. 그럼 합계 매크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L7에서 M8 영역 L7에서
M800 여기까지네요. 여기에다가 십자형 도형을 넣으셔야 돼요. 삽입에 가서 도형, 십자형 도형 여기 있네요. 십자형 클릭하시고요. Alt키 누르고 그립니다. 자, 그렸고요. 이 도형에 들어갈 이름이 비율입니다. 비율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도형 바깥쪽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시고 매크로 지정. 그럼 이번에 해야 될 게 비율 매크로죠. 비율 매크로 하시고 확인. 자, 다 됐습니다. 합계 클릭하면 이렇게, 그 다음 비율 매크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싸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류가 없으면 됩니다. 이상 없으면 매크로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